네, 공식 선거 운동을 하루 앞두고 각 정당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후보 교체 소동을 치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후보 등록 절차를 마쳤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전남 지역을 돌면서 마지막 경청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진욱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 오전에요. 한덕수 전 총리를 당사에서 만나서 선대위원장을 제안하고 포옹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먼저 보시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덕수 선배님에 비하면은 모든 부분이 부족합니다. 특히 오랜 세월 동안 이 국정 전체를 총리로서 이끄시고 권한대행으로서 또 국가 위기를 잘 헤쳐나오시고 제가 사부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부님으로 모시고 제가 잘 좀 배워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선거대책위원장을 좀 맡아주셔서 실무적으로 어떤 그런 게 적절한지는 조금 좀 논의를 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뭉쳐야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서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후보 등록을 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한 전 총리도 만났습니다. 두 인물이 만나면서 포옹도 하고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모습이요? 글쎄요, 오늘 일단 두 분이 가까스로 봉합을 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 원래 기대했던 아름다운 단일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이 부분을 기대하기가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그 김문수 또 한덕수 두 분의 단일화 과정이 매우 매끄럽지 못한 과정 속에서 강제적인 후보 교체 거기를 또 넘어서서 사실상 후보를 강탈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받으면서 이 단일화 과정을 통한 시너지 효과 또는 경선을 통한 어떤 컨벤션 효과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날려먹은 그런 상황에 이르렀고 가까스로 김문수 후보가 다시 그 최종 국민의힘의 후보 지위를 찾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건너야 할 강이 너무나 깊고 또 멀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장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이런 선거운동을 제대로 펼쳐낼 수 있을까 하는 지금 그런 걱정도 많은 일각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 상황들을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좀 의문이 좀 든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하나 뭔가 이제 풀어가려고 일단은 선대위원장직도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한 전 총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응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응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이 아니라도 이제 총괄 고문이랄지 어떤 형태로도 하여튼 캠프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김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일주일간의 갈등이 너무 심했고 그다음에 후보 자리를 둘러싼 내용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일단 통합과 용광로 선대위를 꾸림으로써 이 문제를 돌파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 후보가 또 얻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김 후보가 그동안 사실은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내각의 일원으로서 여러 가지 평가를 많이 받고 계엄 찬성이라는 꽃꽃문수라는 별명도 있었지만 실제 이번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원칙적이고 민주정치에 대한 어떤 그런 본인의 소신과 강단을 또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당의 지도부와의 그런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결기를 보여줌으로써 어찌됐든 그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가까웠다는 이미지를 좀 버리고 이번에 좀 핍박받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당내 비주류지만 주류의 후보를 꿰차는 이런 극적인 모습을 통해서 일종의 후보로서의 상징 자부를 좀 가졌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중도 확장에 대한 그런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이걸 기반으로 당의 화합과 당의 어떤 이런 그 열기들을 잘 수렴만 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단일 대우가 된 거는 분명하니까 그런 점에서 또 이재명 후보와 또 많이 비교됩니다. 전 경기지사를 같이 했고 그다음에 한 분은 법카 유용 의혹이 있지만 이분은 정말 그 예전에 그 민주화 운동 수령금도 거절했던 그런 지금 25평 아파트에 사는 아주 검소한 이런
또 서민 후보라는 이미지도 있고 해서 이러한 장점들을 잘 살려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그러면은 본선에서의 또 확장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금 전에 내용이 너무 심해서 지금 이 상태로 선거 운동은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의원총회 이제 김문수 후보가 찾아갔어요. 가서 큰 절도 하고 이제 잘 해보자, 내가 미안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의총 분위기는 그럼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그저께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의원총회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하고 오늘 분위기는 뭐 사뭇 달라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이 많은 의원들, 특히 친윤계 의원들이 아직까지도 그 마음을 이렇게 활짝 여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가 본인은 최대한의 성의를 다해서 뭐 큰절도 하고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김문수 후보와 지금 이 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의원들이 어느 정도 화학적으로 결합하는데 도움이 됐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여전히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번에 단일화 과정, 단일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강제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시도 아니었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양측의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게 파여 있고 그 앙금이 여지까지 해소되지 않은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김문수 후보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포용적인 측면을 강화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사실 그 부분을 좀 쉽게 정리해 나가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대선 후보로까지 발돋움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아마 이 꽃꽃 문수라는 표현이 있듯이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라라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그 모습이 이 보수 지지층에서 나름의 평가를 받았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번 대선이 12.3 비상계엄을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그로 인해서 생긴 이 대선인데 국민의힘에서 또 김문수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이 재발 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약속하지 않았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여전히 국민의힘의 1호 당원으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탄핵의 강도 건너지 못했고 윤심의 강도 건너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김문수 후보가 단지 당내의 의원들을 끌어안는 수준 가지고 이번 대선에서 캠페인을 펼쳐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께 소구력 있게 표심에 호소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일단은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고요. 일단은 그 당내 상황에 대해서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건 뭐 일단은 뭐 큰절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당장 이 갈등이 좀 풀어지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 지금 친한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네. 나오고 있거든요. 당내 상황은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뭐 당에 지금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대선 기간에는 원내 대표가 할 일은 크게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원내 대표가 물러나 버리면 원내 대표가 공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선거 운동을 해야 될 입장에서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다시 또 원내 대표를 뽑아야 되는 이런 상황은 지금 오히려 적전 분열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 저는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3주간의 선거 캠페인을 일단 치러야 되고 당장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데 원내에서 발생하는 정책적 문제가 법안적 문제가 있을 때 이걸 누가 또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당장이라도 책임을 지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것이 끝났을 때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후보의 당무 우선권이 가장 지금은 전가의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당의 방향과 통합 행보가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당무 우선권은 이제는 완벽한 법적 지위를 가진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사무총장도 교체를 했거든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행보를 하느냐, 그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내고 구체적인 통합 행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당의 이제 그러니까 당의 앞으로의 갈 길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이제 원내대표가 사실상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이 없어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 후보가 지금 탕평과
그다음에 이제 통합, 그리고 이제 큰절을 함으로써 이간에 이제 해묵은 감정은 묻어두자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낸 만큼 저는 당연히 빠르게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일단 통합 용광로 선대위로 갈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이제 잠시 뒤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선대위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니까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방향성을 저희가 엿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이요. 뭐 탄핵의 강을 못 건넜다, 네. 윤심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 이 지적을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고스란히 김문수 후보에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제 선을 그을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관련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압박을 좀 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 어떤 반응 내놓을 것 같으십니까? 이제까지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큰 입장의 변화 없이 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텐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이번 대선의 선거 구도가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옹호했던,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국정을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세력 간의 대결, 이 구도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또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그 메시지에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뭐 복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의 헌정질서 문란 행위에 의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로 인해서 만들어진 대선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김문수 후보도 거기에 편승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김문수 후보의 그 발언에 이 무게감을 가질 것이고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더해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일각에서는 뭐 빅텐트 얘기를 또 계속해서 하고 있던데, 김문수 후보가 이제 빅텐트를 만들 수 있는 대상이 정말 이제 한정적이 됐다. 왜냐? 이낙연 고문 같은 경우에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예. 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는 절대 없다라는 것을 공언하고 있어요. 그럼 남아있는 세력은 누구냐? 극우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정도가 남아있을 텐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과거 자유통일당의 당대표까지 역임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후보 쪽에서 얘기하는 빅텐트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둔 건 아니냐라는 지금 의구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에게는 오히려 해명을 해야 할, 또 입장을 밝혀야 할 부분이 하나가 더 늘어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확실한 입장을 내놔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일 당장 또 지금 선거운동 개시기의 첫날에 중앙지법에 지금 이제 또 재판이죠. 재판받으러 또 소환되고, 이게 공개적으로 영상이 송출됩니다. 국민들이 다 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물론 덕담 정도, 바로 몸담았던 1호 당원으로서 덕담 정도 김 후보의 선출을 축하하고 그동안의 갈등을 딛고 당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도로 그냥 덕담에 그쳐야지, 저렇게 자꾸 윤 전 대통령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실상의 지금 이 보궐선거 같은 개념에서 자꾸 윤 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메시지를 내는데, 그게 선거 구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는 그건 그 당에서도 선거 전략을 짜는데 매우 그건 유용하지 않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짧게 덕담 정도, 후보 선출과 그다음에 단일 대우 정도를 강조하는 그런 정도면은 모르겠으나, 이번 선거에 대한 의미 부여라든가 규정 이런 것들은 오히려 민주당으로부터 역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이번 선거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어찌됐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거지만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유권자들의 선택과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지만, 현재 시점에서 매우 불리한 구도에서 출발하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귀책 사유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송출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 전체가 이걸 방어하느라고 제대로 된 캠페인을 또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여기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는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했던 여론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가 앞으로 또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52.1%, 김문수 후보가 31.1%, 이준석 후보가 이제 6.3%입니다. 이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이 흐름의 큰 변화는 뭐 생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 흐름 중에서 변화가 생길 대목이 있다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지지율의 변화의 흐름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번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 과정 속에서 김문수 후보 쪽을 지지했던 분들도 계시지만 한덕수 후보 쪽을 지지했던 분들이 정말 물리적 화합적 결합이 가능했을 것인가 그 과정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그것이 이준석 후보 쪽으로 좀 쏠려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변화의 가능성 저는 여전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3자 대결에서의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될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가 절반을 넘는 일단 대세론에 봉착해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예. 이게 이제 이게 굉장한 추세로서 이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견고한 흐름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31.1%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일화 직전에, 그러니까 최종 후보로 되기 직전에 그쵸. 조사고, 예. 그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번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김문수 후보가 상징 자본을 하나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의 주류와도 맞설 수 있고 그다음에 억압적인 이런 상황을 돌파하는 그런 어떤 결기와 의지도 보였고 그 과정에서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일종의 말하자면은 그 국민들이 보기에 핍박받고 탄압받는 정치인의 그런 말하자면은 그것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덕수 후보의 지지를 했던 말하자면은 보수 정통 주류 세력의 그 지지까지 다시 견인한다 그러면은 저는 수치상으로 봐도 30점대 후반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3자로 팽팽하게 재편이 된다 그러면은 캠페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절반 밑으로 내려간다면은 말 그대로 3자 구도지만 또 양자 구도로서 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어쨌든 이번 대선이 종착지로 갈수록 첨예한 어떤 보수 대 진보의 양대 진영으로 갈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 김 후보가 30대 후반까지만 유지한다 그러면은 막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갈 경우에는 한번 해볼 만한 승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지표로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분과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진욱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도 감사드립니다.